누구나 자신이 지닌 에너지를 감지하고 이용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우리 모두에겐 좋은 에너지를 소유할 자격이 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모두 거대한 에너지장의 일부다. 잃어버린 에너지를 되찾는 과정은 가장 열정적인 자아로 돌아가는 길이며 나를 움츠러들게 한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시간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이상하게 그 사람만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기분이 좋지 않고 에너지를 뺏긴 느낌이 듭니다. 기빨린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나랑 좀 안 맞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요즘은 이런 사람을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걸 온몸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이야기하는 주디스 올로프 박사의 포지티브 에너지 파워입니다. 절판됐던 책인데요. 책추남TV의 좋은 책 살리기 운동을 통해 새롭게 출간됐습니다. 저자 주디스 올로프는 세계적인 정신과 전문의이자 UCLA 의대 교수이고 에너지 의학의 선구자로 정평이 나 있으며 포지티브 에너지 치유법을 개발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 긍정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을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최초로 명명하기도 했는데요. 에너지 뱀파이어 개념은 미국의 경제 전문가 존 고든의 베스트셀러 에너지 버스를 통해 전 세계에 확산됐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모두 거대한 에너지장의 일부입니다. 에너지장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부정적인 에너지로 이루어지는데요. 저자는 좋은 운명을 끌어당기느냐,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느냐는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가졌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이 책을 읽게 되면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을 에너지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내가 가진 좋은 에너지를 끌어내고 삶을 갉아먹는 에너지 뱀파이어에 대항하는 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키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몰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지티브 에너지 활용 전략,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매사에 짜증이 나거나 이유 없이 조급해하거나 모든 일에 자신이 없고 막연하게 두렵다면, 또 특정 사람만 만나고 오면 에너지를 모두 빼앗긴 느낌이 든다면 오늘 이 시간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디스 올로프의 포지티브 에너지 파워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들어가며 에너지로 삶을 끌어당겨라. 무엇이 문제인가? 이 책은 에너지 치유법을 담고 있다. 에너지 치유법은 내가 정착시킨 의학 용어로 건강과 행동이 기반이 되는 잠재적 에너지를 다루는 정신치료의 새로운 분야다. 에너지 의학의 하위 개념인 에너지 치유법은 몸과 마음의 잠재적 에너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오랜 전통을 지닌 아시아 문화권은 이러한 잠재적 에너지를 생명력으로 여기며 중요하게 다룬다. 안타깝게도 서양 의학에서는 지금까지 이 개념을 소홀하게 여겨왔다. 생명력을 빼면 인간을 완전하게 이해하기 힘들다. 에너지 치유법은 그 이유로 탄생했다. 잠재된 에너지를 다루는 지식의 핵심을 뽑아 정신의학에 적용한 것이 바로 에너지 치유법이다. 신경정신과 전문의이자 UCLA의 임상조 교수로서 나는 20년 넘게 환자를 치료해왔다. 그간의 경험을 통해 가장 높은 수준의 변화는 에너지 단계에서만 발생한다는 걸 깨달았다. 지금껏 많은 이들이 돈과 시간을 투자해 기존의 치료법에 매달려왔다. 행복과 기쁨을 가져오는 것은 이상적인 통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마음이 제자리를 찾게 하고 감정의 치유를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나는 기존의 치료법과 대체요법을 모두 지지한다.
잠재적 에너지와 생명력이 지닌 힘을 제대로 다룰 수 있도록 두 가지 치료법을 통합하는 데 일생을 바쳤다. 많은 의과대학이 에너지 교육에 취약하다. 내가 의과대학에서 공부할 때 고루하기 짝이 없는 대부분의 교수가 에너지를 휘발유와 같은 것으로 묘사하곤 했다. 에너지가 바닥을 보이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여서 다시 충전하면 된다고 말했다. 탱크에 담겨있는 휘발유처럼 바닥을 보이는 우리 몸의 에너지를 다시 채워 넣는다는 개념이다. 그동안 배웠던 의학 교육에 나는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전통적인 에너지 모델은 중세에 존재했던 암흑시대 교육과 다르지 않다. 이런 방식으로는 에너지를 아주 원초적인 형태로만 다룰 수 있을 뿐이다. 에너지의 거대한 원천에 다가서려면 잠재적인 에너지를 끌어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한 에너지를 어떻게 개발하는지 알지 못한다. 잠재적 에너지를 끌어내려면 나는 지금이라도 모든 의과대학이 에너지에 대해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자신이 지닌 에너지를 감지하고 이용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어떤 음식을 먹을 때 특정한 에너지가 증가하는지 알 수 있다면 매우 유용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무슨 음식이 건강에 좋은지 단순하게 가르칠 뿐이다. 긴장을 풀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잠을 좀 더 자라고 말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 지금의 의학이 유독 에너지에 관해서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의사의 충고를 따랐는데도 여전히 에너지가 부족하다면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건 좀 더 완벽한 처방이다. 내가 이 책을 쓴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이 책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당신을 안내한다. 에너지를 새롭게 인식하고 사라진 에너지를 되찾는 방법도 알려줄 것이다. 잘 먹고 잘 자고 제대로 운동하면 에너지가 생긴다는 걸 다들 알고 있다. 하지만 감각으로는 알아챌 수 없는 복잡한 에너지장이 전방위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중력이나 자기장을 떠올려 보자.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쇠붙이가 자석적으로 끌려가는 현상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에너지장도 기운을 내뿜는다. 음식, 친구, 사회 문제처럼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것이 에너지장, 즉 기운을 발산한다. 기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에너지에 의해 또렷하게 드러난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두렵다, 흥분된다와 같이 우리가 신체적, 감정적, 성적 표현이라고 여기는 것들 모두 잠재적 에너지의 다른 표현이다. 이것을 알면 쉽게 녹초가 되는 예민한 사람도 에너지를 빼앗기는 반복적인 삶에서 벗어나 활기찬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 직관적 공감자가 살아가는 법. 우리에겐 각자 고유의 에너지 성향이 있다. 도움이 되는 성향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본능적으로 에너지를 처리하는 자신만의 방식을 알아보자. 지성인의 경우 대개 에너지를 붙잡아 둔다. 반대로 직관적인 공감자는 에너지를 지나치게 발산한다. 모든 사람이 부족함과 안정감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 편안한 삶을 누리도록 돕는 것이 나의 목표다. 당신의 에너지 성향은 어떠한가? 혹시 나와 같을지도 모른다. 나는 직관적인 공감자다. 너무 민감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에너지를 소진한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선택한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과도한 부담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에너지 치유법을 통해 그들은 직관적인 공감이 만성피로, 성기능 장애,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는다. 직관적 공감자는 타인에게 벌어진 감정적 변화나 신체적 상황에 비정상적으로 몰입한다. 그리고 나와 남을 구별하지 못한다. 맞아서 바닥에 넘어졌는데도 무엇이 나를 공격했는지 모르는 것이다. 나한테도 매번 그런 일이 벌어졌다. 쇼핑을 좋아하는 어머니는 어린 나를 데리고 복잡한 쇼핑센터에 자주 방문하곤 했다. 그 장소는 매번 나를 힘들게 했다. 집에 도착할 무렵이 되면 나는 온몸에 힘이 빠진 채 우울해졌다. 그러다가 꼭 병이 났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내 상태를 말하면 어머니는 매번 이렇게 말했다. 괜찮아질 거야. 네가 남들보다 조금 예민해서 그런 거란다. 어머니는 나를 몹시 사랑했다. 일부러 매정하게 굴기 위해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의사였지만 복잡한 장소가 직관적 공감자를 짓누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훗날 나는 직관과 의학의 융합을 통해 자신을 치유할 수 있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진리인 셈이다. 지나치게 예민하다는 말을 일평생 들었다면 당신은 직관적 공감자일 가능성이 크다. 그럴 때는 공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힘이 된다. 더 나아가 부담을 자산으로 바꿀 수도 있다. 타인의 불행을 떠맡지 않게 된 뒤 나의 공감 능력은 소중한 재능이 되었다. 마음의 중심을 잡고 타인에게 반응하면 공감은 살아있다는 느낌, 타인에 대한 연민으로 발전한다. 이성적으로 세상을 보는 균형 감각도 기를 수 있다. 이런 특별하고도 일상적인 방법을 당신이 익힐 수 있도록 내가 기꺼이 도울 것이다. 이 책에 담긴 포지티브 에너지 프로그램은 정신의학 분야에서 오랜 시간 쌓아온 에너지 치유법을 토대로 한다. 에너지가 지닌 힘을 최대로 활용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매우 실용적이다. 쉽게 실천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생활과 건강, 대인관계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언제나 균형을 추구한다. 굳게 마음먹고 부지런히 실천해도 끝내 실패를 맛보았다면 몸이 요구하는 방향과 정반대의 계획을 세운 탓일 수 있다. 지적인 사람들조차 살을 빼려고 고단백 식사에 매달리다가 극심한 변비로 종종 고생한다.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균형 잡힌 다이어트인데 그 사실을 좀처럼 깨닫지 못한 채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병이 나서 어쩔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그들은 비로소 고집을 꺾는다. 트레이너까지 구해서 심하게 운동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많이 보았다. 한 여배우는 원하는 배역에 다가서기 위해 날씬한 몸에 지나치게 집착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한 채 계속 운동에 매달린 끝에 무릎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이후 몇 달 동안 정상적인 생활은 포기해야 했다. 누구든 늘씬한 몸을 원한다. 체중을 줄이고자 하는 욕심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다고 해서 몸을 학대해선 안 된다. 포지티브 에너지 프로그램은 당신에게 조화와 균형을 선물한다. 그 시작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절대 자신을 괴롭히지 말자.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떠밀려 스스로를 학대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에너지의 고갈을 막고 자신을 지킬 방법을 찾자. 포지티브 에너지 프로그램은 10가지 처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장이 소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관을 깨워 생명의 힘을 되찾는 법.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법. 에너지로 몸매를 되찾는 법. 나쁜 감정을 몰아내는 법. 심장을 두드리는 성에너지를 키우는 법. 창조적인 에너지에 몸을 맡기는 법. 긴장을 해소하고 에너지를 정화하는 법. 긍정적인 관계를 끌어당기는 법. 에너지 뱀파이어를 물리치는 법. 풍요로운 삶을 제대로 누리는 법. 에너지를 깨우는 시간. 포지티브 에너지 프로그램의 목적은 하나다. 당신에게 여유로운 삶을 선물하는 것이다. 에너지 치유법의 목표는 개인적 치유에 머물지 않는다. 한 개인의 에너지 재창조를 넘어 많은 이들의 긍정적 에너지가 교류하기를 희망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에너지 결합이 존재한다. 안타깝게도 이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이러한 교감이 활발해지면 서로가 분리된 존재라는 느낌이 사라진다. 계층, 인종, 성별에 따른 차별도 무의미해진다. 지구상의 많은 이들이 서로를 형제 자매로 여기게 될 때 어두운 밤이 물러가고 비로소 아침이 밝아올 것이다. 나 그리고 남이라는 착각 대신 우리라는 관점이 널리 퍼질 때 진정한 평화가 가능해진다.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기간은 지극히 짧다.
나는 이 시간을 단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다. 당신도 그럴 것이다. 잃어버린 에너지를 되찾는 과정은 가장 열정적인 자아로 돌아가는 길이며 나를 움츠러들게 한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시간이다. 당신이 이 경험에 기꺼이 동참한다면 나는 이미 소원을 이룬 것이다. 에너지가 답이다. 직관을 깨워 생명의 힘을 되찾는 법.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비결이 여기에 있다. 에너지와 창조, 존재와 흐름에 관한 비밀을 만나보자. 이들의 관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면 좋은 에너지를 끌어내고 나쁜 에너지를 없앨 방법을 알게 된다. 직관은 당신을 흥미진진한 세계로 이끈다. 도시의 눈부신 밤 풍경, 청명한 공기를 가르는 색소폰 소리, 경기장에서 터져나오는 함성을 떠올려 보라. 우리는 다양한 에너지에 휩싸여 살지만 대부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지나쳐 버린다. 지금부터 에너지를 알아채고 직관을 깨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내 환자였던 로라는 직관 덕분에 생명을 구했다. 열정적인 수학 교사인 그녀는 어느 날 귓속에서 울리는 낯선 소리를 알아챘다. 의사는 그저 편두통이라는 진단을 내렸지만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크게 소리치고 있다고 느꼈다. 몸의 한 부분이 고장났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말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 소음이 직접적인 경고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다시 검사를 받았고 뇌동맥이 막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의사가 말했다. 뇌졸중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다행입니다. 자칫하면 목숨을 잃었을 거예요. 어서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로라는 잠시 겁에 질렸지만 곧 안도했다. 해결책을 찾아냈다는 사실에 마음이 편안해진 것이다. 즉시 수술이 이루어진 덕분에 그녀는 무사할 수 있었다. 이처럼 직관은 때때로 우리의 목숨을 구한다. 훈련하면 당신도 직관을 키울 수 있다. 마음을 기울여 직관이 건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자. 우리 내부에서 변화가 시작된다. 화려한 겉모습에 눈을 빼앗겨 직관을 저버려선 안 된다. 직관은 생명과 곧바로 연결되며 건강과 행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에너지 언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근본적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직관을 종종 무시하곤 한다. 직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에너지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에너지를 직관은 미묘하게 알아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에 가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두 직관을 발달시키는 정보가 된다. 삶에 스며들어라. 직관을 발달시키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꾸려가는 삶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것이다. 스파이가 되었다고 상상해보자. 당신의 임무는 생활과 자신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지 알아채는 것이다. 직관은 에너지에 접근해 엑스레이를 찍듯이 우리에게 해로운 관계를 밝혀낸다. 당신이 얼마나 지친 상태인지, 왜 열심히 일해도 보답받지 못하는지 알아낸다. 어쨌거나 직관은 항상 진실만을 말한다. 수많은 생각 아래에서 직관은 조용히 맑은 눈을 뜨고 있다. 가만히 느껴보자. 내면에서 문득 무언가가 느껴질 때, 소름이 돋거나 눈앞이 번쩍일 때 에너지가 채워지거나 빠져나간다. 물론 직관도 두 가지 특성을 가진다. 긍정적인 직관과 부정적인 직관이 모두 존재하는 것이다. 생동감이 차오르며 머리가 맑아지고 새로운 일에 관해 두려움이 사라지면 긍정적인 직관의 신호다. 몸 위로 무언가가 기어다니는 느낌이나 계약이 깨질 것 같은 느낌에 기운이 빠진다면 부정적인 직관일 가능성이 크다. 이 책을 끝까지 읽어갈 무렵 당신은 자신의 에너지 반응을 직관적으로 알아채는 습관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귀여운 애완동물을 발견했을 때, 떠오르는 밝은 달을 바라볼 때, 홀로 집중해서 글을 쓸 때 에너지가 확 차오르는 느낌이 들 수 있다.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나 수다스러운 사람을 떠올릴 때, 혹은 가까운 이의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 줄어드는 에너지를 느낄 수도 있다. 특별한 울림을 통해 에너지의 변화를 알아채면 인간관계나 건강상태, 업무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바람직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 좋은 에너지와 나쁜 에너지. 에너지를 느끼는 것은 직관이 주는 소중한 선물이다. 색깔을 구별하는 것처럼 직관을 통해 우리는 좋은 에너지와 나쁜 에너지를 알아챌 수 있다. 이 책의 주제인 에너지 치유법은 다음 두 가지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첫째, 인간의 몸과 마음은 에너지로 이루어진 잠재적인 시스템이다. 둘째, 건강은 균형에 좌우되며 직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균형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사람들이 뿜어내는 에너지를 느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건강과 기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에너지를 읽는 법을 터득하면 누가 위안을 주고 누가 에너지를 빼앗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내 안에 에너지가 있다는 사실은 무척 흥미로운 발견이다. 사람들은 다들 또렷한 에너지를 뿜어낸다. 새로운 모임에서 마음이 끌리는 사람을 발견했던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설사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곳의 공기가 맑아진 느낌이 든다면 그가 좋은 에너지를 뿜어낸다고 믿어도 좋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마치 유독가스처럼 나쁜 에너지를 내뿜곤 한다. 이런 사람들과 자주 마주치면 부정적인 감정이 마음속에 뿌리내려 기쁨이 들어설 자리가 사라진다. 에너지 치유법에 익숙해지면 이런 나쁜 에너지를 좋은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 내 안에서 부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질 때 스스로를 탓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땐 자신에게 좀 더 너그러워지자. 우리는 다들 미완성의 작품이다. 변화와 성장의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일찌감치 깨닫도록 하자. 좋은 에너지를 내뿜는 사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과 마주친다. 그들의 에너지를 알아채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좋은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랑과 위로의 느낌을 갖고 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안도감이 느껴지고 편안한 마음이 든다. 덩달아 나의 에너지도 좋은 빛깔로 물든다. 반면에 나쁜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은 속박과 비난의 느낌을 준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해지고 긴장도 커진다. 이런 사람과는 얼른 떨어지는 게 상책이다. 나의 에너지가 사라져 몸이 아플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뿜어내는 에너지는 좋은 외모와 지성, 지능 및 대화 수준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의 에너지를 공격하는 느낌이 들면 즉시 자리를 뜨도록 하자. 눈에 보이는 겉모습보다 본능적인 직관으로 편안함이 느껴지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인간의 선한 면을 믿는 것이다. 자신과 타인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도록 하자. 스스로의 직관을 믿고 영혼의 주파수가 맞는 사람을 찾아 나서자. 그렇게 하다 보면 겉만 번드르르한 관계를 정리해 나갈 수 있다. 만약 견디기 힘든 사람과 어쩔 수 없이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면 이 방법을 써보자. 부정적인 감정을 자극하지 말고 공통점을 찾아보는 것이다. 삶을 대하는 태도는 에너지로 고스란히 드러난다. 마음을 열고 주변 사람을 대하며 직관에 진실하게 반응해보자. 곧 내 안에서 좋은 에너지가 자라나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시크릿. 에너지를 제대로 구별하려면 에너지를 구별하는 연습은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다. 일단 즐거운 마음으로 대상을 정해보자. 회사 동료든 백화점에서 마주친 사람이든 누구나 상관없다. 그 사람과의 거리를 한쪽 팔 길이보다 가깝게 두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고 나서 내 느낌을 확인하자. 불쾌하거나 불안한지 아니면 편안하고 즐거운지 자신에게 질문해 본다. 이 방법을 통해 내게 힘을 주는 사람을 손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의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도록 위로와 응원을 보내주도록 하자. 또 누군가가 나를 끊임없이 지치게 만든다면 그 사람과 실질적인 거리를 두도록 하자. 에너지를 파악하는 것이 스스로를 제대로 보살피는 길이다. 마음을 열어라. 에너지 치유법을 익힌 사람들은 직관을 이용해 자신의 에너지 상태와 건강을 체크한다. 또한 긍정적인 에너지와 부정적인 에너지를 세심하게 살핀다.
우리는 종종 많은 일을 겪지만 그것들을 모두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 일들은 잠재의식에 남아 우리 에너지 성질을 바꾼다. 나를 보며 미소 지어준 동료의 얼굴, 출근길에 보았던 추돌 사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마주친 스케이트를 타는 어린이의 모습은 의식을 너무 빨리 통과해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이 어떻게 마음속에 남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하지만 직관은 그런 일들이 자아내는 에너지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느끼도록 도와준다. 어린 시절의 나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에 지나치게 공감하고 그것들을 무의식적으로 흡수했다. 친구가 아프거나 슬퍼하면 그 고통이 순식간에 내 몸으로 들어왔다.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는 그 정도가 한층 강해졌다. 누군가에겐 천국인 쇼핑센터가 내게는 전쟁터와 다름없었다. 고통을 빨아들이는 스펀지와 같았던 나는 다행스럽게도 해결책을 찾아냈다. 직관을 연구하는 UCLA 연구소에서 공감 조절 방법을 터득했고 마침내 공감을 강력한 직관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건강한 에너지를 키우려면 일단 자신의 성향을 파악해야 한다. 당신이 직관적인 공감자라면 일상생활은 상관없지만 스트레스가 심할 경우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직관적인 공감자는 주변의 스트레스를 빨아들이고 부정적인 사건에 쉽게 상처받는다. 이런 타입의 사람들은 대부분 에너지 수위가 낮다. 직관이 지나치게 발달한 나머지 에너지가 과도하게 소비되는 것이다. 그 결과 우울증과 신경질환, 과식 등을 경험하게 된다.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 질문에 답을 해보자. 너무 예민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친구가 괴로워하면 나도 같은 감정에 시달리는가?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 일이 괴로운가? 엘리베이터나 비행기, 기차를 타면 불안한가? 말이 많은 사람, 시끄러운 소리, 여러 가지 냄새가 괴롭게 느껴지는가? 끔찍한 뉴스를 대하면 힘이 빠지는가? 여럿이 있으면 기운이 없고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편안한가? 이 가운데 하나라도 그렇다는 대답이 나온다면 공감 능력 탓에 에너지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모든 질문에 그렇다는 대답을 했다면 주위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있다고 보아도 좋다. 자신이 직관적인 공감자라는 사실이 뜻밖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좋은 시작이다. 에너지가 새어나가는 부분을 밝혀 잃었던 에너지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치유법의 장점은 빠르게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지금까지 내게 무슨 병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직관적인 공감자일 뿐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의사가 이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는 데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히스테리가 심하거나 불평이 많은 이들로 여기곤 했다. 하지만 이런 타입의 사람들은 누구보다 직관적인 능력이 뛰어나다. 이 능력을 장점으로 발전시키도록 돕는 일이 에너지 치유법의 역할이다. 시끌벅적한 주변 탓에 내내 불편하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다음 활동을 해보자. 부정적인 에너지가 당신을 공격할 때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시크릿. 호흡의 경이로움. 가벼운 옷을 입고 조용한 장소를 찾아본다. 휴대전화를 끄고 문도 닫는다. 그런 다음 편안하게 앉아 호흡을 해본다. 이때 마음의 중심을 잡는다는 생각으로 숨을 쉬는 것에만 정신을 집중한다. 만약 다른 생각으로 주의가 흐트러진다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데 다시 마음을 써본다. 호흡은 좋은 에너지를 끌어낸다. 숨을 쉴 때마다 의식이 땅에 뿌리 내리도록 해보자. 호흡이 흙 아래로 흘러가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본다. 나의 뿌리를 땅의 중심에 심는다. 척추에서 길고 튼튼한 꼬리가 뻗어나와 땅의 중심에 뿌리 내리는 광경을 상상한다. 숨을 쉴수록 나와 땅의 연결이 단단하게 느껴진다. 땅의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와 내게 안정감을 줄 것이다. 처음에는 몇 분 정도 가볍게 해보고 점점 시간을 늘려가도록 하자. 속도를 조절하라. 그동안 많은 환자를 상담하면서 삶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속도는 개인의 에너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누군가에겐 제법 빠르게 느껴지는 속도가 다른 누군가에겐 편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에너지 리듬을 직관으로 느껴보며 스스로의 시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웹스터 사전에서는 조급함을 격렬하게 앞으로 나아가려는 움직임, 짧은 시간에 급하게 움직이려는 시도로 정의한다. 에너지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조급함이란 자신의 용량을 초과하는 행동을 뜻한다. 조급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갑자기 증가한다. 그리고 우울과 불안을 감소시키는 세로토닌이 줄어든다. 잠재적 에너지도 감소하고 결국 몸과 마음이 침체의 악순환에 빠져들기 시작한다. 우리가 조급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고통스러운 감정을 잊으려 하거나 불안한 느낌에서 도망치거나 불가능한 프로젝트를 해내려 하거나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 종종 급한 마음을 먹는다. 하지만 삶에 스며드는 리듬은 결코 당신을 다그치지 않는다. 아래 항목을 읽어보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당신이 조급하게 살고 있다면 이 가운데 한두 가지는 겪고 있을 것이다. 내 안의 에너지가 흩어지는 느낌이 든다. 내 몸에 관해 별 생각을 하지 않는다. 종종 두려움을 느낀다. 남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사소한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조급함은 중독성이 강하다. 의과대학에 다니던 시절 나는 언제나 응급 상황을 겪으며 생사의 갈림길 한가운데 서 있었다. 사흘의 하루는 밤새 대기하며 환자를 돌보아야 했고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나는 매일같이 녹초가 되었다. 나를 가장 힘겹게 했던 것은 호출기였다. 이 끔찍한 기계를 몸에서 한시도 떼놓지 못했는데 가끔은 벨트에 매달린 호출기가 펑하고 터져버리는 상상을 하기도 했다. 하루는 화장실에 갔다가 호출기가 그만 변기에 빠져버렸다. 이미 물을 내린 상태였고 호출기는 그대로 변기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눈앞에서 이미 사라져버린 호출기가 미친 듯이 빽빽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렇게 정신없이 몇 년을 보낸 뒤 내 삶은 조급함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나도 모르게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주위 사람을 재촉했다. 병원 문을 나서면 얼른 집에 가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싶다는 생각에 서둘러 차를 몰았다. 덕분에 속도 위반 딱지를 뗀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결국 몸에 이상이 왔고 이 상태에서 벗어나는데 한참이 걸렸다. 삶을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제대로 조절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자신의 에너지를 들여다보며 적당한 속도를 찾아보자. 만약 당신의 속도가 적절한 상태라면 이런 느낌을 경험할 것이다. 감정적인 안정감, 충분한 체력, 참고 견뎌내는 힘, 왠지 신나는 느낌,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은 열정. 에너지 속도가 적절하지 않을 때는 이런 느낌이 든다. 사라지지 않는 피로감, 슬픔과 기쁨에 무감각해지는 느낌, 불쑥불쑥 올라오는 화, 오르내림이 심한 감정 상태, 복통, 두통, 소화불량 등의 신체적 증상, 뭔가를 시작할 의욕이 사라지는 기분. 에너지 시크릿. 나만의 속도를 찾으려면 먼저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보자. 5분 정도면 충분하다. 일단 편안하게 앉아서 두 눈을 감는다. 심호흡을 하며 긴장을 푼 뒤 직관의 중심에 의식을 모은다. 직관의 중심은 눈썹과 눈썹 사이에 자리 잡은 에너지의 통로로 제3의 눈 혹은 차크라로 불린다. 통로가 열리는 것을 돕기 위해 이곳에 살며시 손가락을 올려놓아도 좋다. 그 부분이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는 사람도 있고 진동하는 자줏빛 소용돌이가 느껴지는 사람도 있다. 받아들이는 에너지의 양이 늘어나면 약간의 압박감이나 두통을 경험하기도 한다. 1분이나 2분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나는 지금 적절한 속도로 살고 있는가? 그런 다음 직관의 대답에 주의를 기울여보자. 기분 좋은 온기가 느껴지거나 내면에서 산바람이 우러나오면 당신의 에너지가 적절한 속도로 흐르는 것이다. 때론 전율이 몸을 따라 흐르기도 한다.
만약 차가운 느낌이 느껴진다면 당신이 조급하거나 지나치게 느린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 극심하게 피로한 상태라면 긴장이 느껴지고 기분이 가라앉아 몸이 딱딱하게 굳어갈 것이다. 부정적인 이미지나 기억이 떠오른다면 그대로 놓아두는 게 좋다. 판단하거나 따지려들 필요는 없다. 스스로의 의식이 어떻게 흐르는지 가만히 지켜보자. 이 방법을 통해 조급한 자신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제대로 된 속도를 찾아보자. 한 번에 한 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차근차근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일단 한 번에 한 가지만 집중하도록 하자. 이메일을 읽고 답장을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하거나 보고서를 읽거나 딱 한 가지 일만 하도록 한다. 자연스레 집중력이 늘어날 것이다. 내면에 쌓이는 감각을 음미하며 행복을 느껴보자. 에너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조화로운 리듬을 찾으면 생산성은 저절로 올라간다. 조급함을 떨쳐내기 힘들다면 앞만 보고 달리는 자신을 멈추고 잠시 주위를 둘러보자. 쏟아지는 햇살, 뺨을 스치는 산들바람, 코끝을 간지리는 빵 냄새를 느껴보라. 주변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자.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잠시 시간을 잊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처음엔 힘들겠지만 이런 순간들이 익숙해지면 점차 여유로워지고 유쾌해지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상황이 급할 때. 마감이 눈앞에 다가온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는 심리적 압박감이 강하게 느껴진다. 이럴 때 1분만 시간을 내어 직관의 중심에 의식을 모아보자. 손가락 하나를 양 눈썹 사이에 살며시 올려놓고 깊은 호흡을 한다. 간단하지만 매우 큰 효과를 발휘한다. 즉시 집중력이 높아지고 마음의 중심을 찾을 수 있다. 지금을 사랑하라.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현재를 소홀히 여긴다.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며 순간을 놓쳐버리곤 한다. 직관은 생명력이 살아 숨쉬는 바로 지금을 본능적으로 포착한다. 과거나 미래에 기울지 않고 내 안의 에너지를 소중하게 여길 때 우리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현재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정신이다. 에너지 치유법은 지금 이 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현재에 집중하면 활력이 증가하고 에너지가 곧바로 직관과 연결된다. 당신이 한여름밤 정원 한가운데 서 있다면 지금 답변해야 할 메시지 따위는 잠시 잊고 공기를 가득 채운 장미 향기를 느껴보자. 지금 이 순간에 완전하게 존재할 때 몸의 중심에서 좋은 에너지가 솟아나기 시작한다. 이것은 정말이지 황홀한 느낌이다. 에너지 시크릿. 지금 이 순간을 맞이하려면 현재를 제대로 사랑하는 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몇 가지 소소한 실천만으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내 안에 맞이할 수 있다. 관찰과 감탄.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보면 온전히 이 순간에 머무는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들을 가만히 관찰해보자. 아기와 어린이는 자연스럽게 이 순간에 존재하는 대가들이다. 과거에 대한 후회도 미래에 대한 걱정도 그들에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아기를 바라볼 때 우리의 에너지는 금세 순수해진다.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를 지켜보는 것만으로 우리는 곧바로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다. 어른이 된 뒤에도 순간이 전부인 사람들이 있다. 예술가들이 대표적이다. 마야 안젤로의 신앙송 장면이나 요요마의 첼로 연주는 그 자체만으로 사랑스럽다. 자연스러운 호흡. 바쁜 일상에서 현재에 집중하는 좋은 방법은 자연스러운 호흡에 내 몸을 맡기는 것이다. 하루 가운데 조용한 시간을 골라 가만히 호흡에 집중해보자. 긴장을 풀고 눈을 감은 채 천천히 숨을 쉬어보는 것이다. 코 속으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바람이 느껴질 것이다. 잠시 다른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저 흘러가게 두면 된다. 처음엔 힘들겠지만 이 순간을 느끼는 것이 점점 쉬워질 것이다. 펄떡이는 맥박.
다급한 생각이 들 때 지금으로 돌아오는 좋은 방법은 맥박을 짚어보는 것이다. 두 손가락을 자신의 손목 안쪽에 대고 펄떡이는 맥박을 느껴보자. 맥박이 뛸 때마다 내 안의 생명력이 황금빛 에너지로 용솟음치는 상상을 해보자. 맥박이 잘 느껴지지 않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곧 익숙해질 것이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맥박을 느끼는 것만으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정신을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주디스 올로프의 포지티브 에너지 파워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긍정 에너지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의 긍정 에너지를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면 이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